왜냐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 이 딱 거래 상대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건물주 돈 많아, 뭐 건물 많아, 오히려 건물 많은 사람들도 지금 한 번에 다 무너졌으니까 중간에서 소개해주는 그분 공인중개사만 신뢰해서는 안 되고 거래 상대방이 임대인이 좀 정확하게 임대인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확인하지 않고 그러면 아파트 한 동이 다 사기당한 경우도 많아요. 오늘은 유튜브 행크TV 운영자시자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십니다. 송 사무장님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땅짓고 구독자님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땅짓고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 계약 이렇게 쉬웠어 저자 송희창 송사무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전월세 계약 앞두고 계시다고 하면 오늘 영상 보시면 정말 많은 팁들 얻으시면서 가장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계약 잘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계약 잘하는 네. 방법이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부동산이 있습니다. 계약을 하지 말아야 돼요. 계약을 하지 말아야 될 부동산. 보통은 우리가 지금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게 앞에 근저당이나 가압류 이런 것만 없으면 빚이 없는 집이네, 나중에 100% 돌려받겠네, 안전하네 하고 네네. 계약을 해버리죠. 그렇게 계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최근에 제가 이 경매 사건들을 보면은 시세보다 전세 가격이 훨씬 높은 경우가 많아요. 아니 근접하거나 육박하거나. 보통은 원래 시세 한 70% 정도? 80%? 예, 70~80%가 좀 적정한데 그거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빚만 없다고 하면 그냥 어차피 나는 돌려받을 돈이고 잠깐 스쳐 지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너무 좀 안전 불감증? 안이하게 너무 계약을 해버리는구나. 네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높게 계약을 했을 때 결국 아무도 이거를 사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 자신이 살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이 그걸 사야 된다고 하면 그 높았던 금액만큼은 또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될까? 처음부터 보통 임대 시세만 조사해서는 안 되고 이게 거래했던 매매 시세, 요즘은 뭐 국토부에 들어가면 실거래가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네이버 매물도 나와 있으니까 내가 전세 계약하려는 금액하고 한 80% 이상, 70~80%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빌라는 시세를 좀 알기가 어렵지 않나요? 빌라 매물에는 여러 사이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네이버를 하면 좋은 게 네이버는 허위 매물을 했을 경우에는 제재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더 낮은 매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른바 미끼 상품이고 실제로 가보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매물과 실거래가 정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약 전에 네. 이게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네이버 부동산으로 한번 꼭 확인을 하고 네네. 계약을 해라. 네, 왜냐하면 꼭 그 빌라가 아니라 그 다가구 주택이 아니더라도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들만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적정한 시세다라는 걸 좀 파악할 필요가 네,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나홀로 아파트하고 나홀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를 높은 전세가로 놓고 아예 되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분양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기 의도가 원래 있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계약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다른 건 안 보고 신축이니까 너무 좋잖아요. 깨끗하고 뿅 하고 사버리는 거. 옵션도 풀옵션입니다. 그냥 뭐 세탁기부터 건조기 여러 개 다 들어있으니까 높은 금액을 불러도 다 들어오는 거예요. 혹 하고 사버릴 수 네, 있는 그런데 그게 사실 거의 분양 가격에 육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분양 가격은 시세보다 좀 높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미 건축주는 사라지거나 뭐 몇 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수백 채가 나온 거잖아요. 수백 채 이 뭐 빌라왕이라고 해서 나오고 뭐 나홀로 아파트왕, 뭐 미추홀구, 지금 뭐 화곡동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물건들이 지금 다 경매로 쏟아졌기 때문에 신축이면서 나홀로로 있을 때 그때는 정말 가장 맥시멈의 전세가보다 반전세? 정말 거기 살고 싶다고 하면 보증금을 좀 낮추고 월세로 좀 하면 그게 가장 이상적일 것 그래도 같습니다. 위험도를 좀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경매가 되더라도 언제든지 보증금 돌려받는데 좀 무리가 없거든요. 반전세를 활용해라. 네네. 아무리 좀 매력적이어도. 네네. 그러니까 네. 원래 싸게 하려고 하다가 사람이 더 큰 손실을 보게 되는데 그냥 그럴 경우에는 시세 너무 높다고 하면 그럼 저는 보증금을 좀 줄이고 월세를 내겠습니다 해서 꿀팁이다. 예, 그게 훨씬 더 안전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신축 분양한 지 얼마 안 된 신축 네, 빌라. 신축 경우. 나홀로 빌라, 나홀로 나홀로 빌라의 아파트, 경우. 나홀로 오피스텔. 예, 반전세를 거기서 겪죠.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다면?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거는 제가 또 미분양 물건이거나 미준공이라고 하는데 겉에 막 현수막 같은 거가 또 붙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유치권 걸린 거 네, 유치권도 있고 뭐 그러니까 공사대금 뭐 못 이런 받았다. 현수막 있는데도 그 공사대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좀 싸게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매물도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경매로 됐을 때 이게 유치권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가격이 상당히 하락하게 되거든요. 가격이 상당히 하락하게 돼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좀 지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이 알아보고 위험을 최대한 빼서 그렇게 계약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래서 너무 싼 거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시세보다 좋은 옵션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다른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인데 실제로 전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깨끗하고 빚이 없으면 오케이 딱 두 가지 조건밖에 안 보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데 제가 제 책에도 이런 부동산은 무조건 거르고 다른 거 하세요라고 적어놨습니다. 아, 그 네. 부분을 꼭 확인해서 네네. 아무리 매력적이도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또 네. 매물이 좋다 보면 네네. 꼭 걸러서 계약을 해요. 네, 애초부터 원래 팔리지 않은 물건이니까 그냥 전세를 놔버린 거거든요. 네. 그런 위험이 있구나. 네. 팔리지 않는 물건이라고 하면 경매로 가도 잘 안 팔려요.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 네. 너무 위험이 크다. 네네. 그렇게 꼭 책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 거래 상대방을 좀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래 상대방. 네네. 임대인이요. 임대인이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시지만 최근에 발생하는 전세 사기 유형에서는 공인중개사분들이 껴있어요. 맞아요. 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정말 선의에 정말 책임감 있게 해주시는 분들까지도 피해를 좀 보는 입장인데 이제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 이 딱 거래 상대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건물주 돈 많아, 뭐 건물 많아, 오히려 건물 많은 사람들도 지금 한 번에 다 무너졌으니까 중간에서 소개해주는 그분 공인중개사만 신뢰해서는 안 되고 거래 상대방이 임대인이 좀 정확하게 임대인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임대인. 보통은 이 건물의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임대인은 맞지만 이분이 신탁회사로 돌려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명의를 신탁회사로. 그런데 내가 임대인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신탁회사로 소유권을 변경해놨을 때는 거의 한 90% 이상이 95% 이상이 임대차 계약을 불허하는 조항으로 신탁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내놔버리는.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미 소유권은 지금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맺은 임대차 계약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건 불법 임대차 계약이에요. 신탁회사에서 이 임대차 계약을 부정해버리면 이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액 다 손해보는 겁니다. 그런 사건도 지금 많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임대인이 맞지만 신탁회사로 넘어간 경우에는 신탁회사한테 확인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는 계약은 괜찮지만 보통은 동의 안 하고 이거 내가 지었어, 내 건물이야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사기를 당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작정하고 숨기면 참 알기가 어렵겠네요. 아니죠. 왜냐하면 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라고 나와 있어요. 아, 그 부분을 꼭 확인해라. 예, 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고 신탁회사한테 전화를 해서 이 임대차 계약이 맺어도 합법적인 계약인지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해야 진짜 위험을 크게 덜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지 않고 아파트 한 동이 다 사기당한 경우도 많아요. 사람들이 여기 빈집이면 경계를 할 것인데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저 집도 다 저렇게 들어왔어. 이 집도 이렇게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래 다 들어왔으니까 나도 안전하겠지. 문제 없겠지. 예, 근데 지금 전체가 다 사기당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제3자가 등장해서 내가 건물주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건물주한테 위임을 받았다.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서도 좀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등기부등본은 과거에 띄워놓은 걸로 하지 말고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출력 날짜뿐만 아니라 출력 시간 초까지 나오거든요. 그만큼 실시간으로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누구든지 뗄 수 있게끔 해놓은 거기 때문에 항상 계약을 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그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임대인하고 지금 나와 있는 임대인이 맞는지 신분증을 확인하고요. 임대인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대리인이 갖춰야 될 서류를 완벽하게 갖췄는지 그거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하고 신분증이 인감 증명서가 있는지 인감 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거야만 하고요.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되게 기본 중에 기본인데 빠뜨리고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 이미 타인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 더 좀 하면 좋은 거는 임대인하고 계약했으면 임대인 계좌로 넣어야 돼요.
돈을. 예, 명의자 계약으로 넣어야지만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데 제3자로 받는 거는 그거는 안 됩니다. 앞으로 계약을 하실 분들이라면 꼭 책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